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건축학과 2학년 2학기 기말 발표자 진영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근린생활시설 프로젝트의 타이틀은 본방동 공방동입니다. 우사달로 10길에 위치한 내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방동은 주민들 스스로가 공방과 관련된 공방 활동을 제안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유저 각각이 전달하는 목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공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묶여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단절된 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들의 활동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공예품이 전시, 판매됨으로써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문화거리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근린시설이 자리잡게 된 근거에 대해 먼저 우사달로 10길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차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공방을 운영하던 아티스트들과 대부분의 상인들이 문을 닫으면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던 거리가 점적인 커뮤니티로 변하였고 원주민들과 새로운 아파트 주민 간 단절이 나타나는 정책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된 요인으로는 분석 결과 상인들이 운영하던 대부분의 공방이 주로 외부인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민들보다는 외부인들에게 유명해지면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높은 임대를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공방의 문제점을 저는 재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외부인이 아닌 내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문화거리를 만들어내는 내부인 중심의 공방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사달로의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민센터의 기능과 공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우선 기존 주민과 일부 공방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어떤 공방 배움 활동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복합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거나 또는 일부 남아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상인들이 자원함으로써 어떤 우사단만의 문화거리를 구성하고 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방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나아가 어떤 인근의 어떤 신설 아파트 주민까지 이제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통과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저의 건축적 인터벤션이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어떤 표준화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닌 특정 순간이 포착되어 개개인에게 특별한 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계의 흐름과 인지하는 순간의 개념은 서로 다르고 따라서 사람들이 우사달로의 거리를 보고 느끼는 것은 그 지역에 묻어있는 사건의 흔적과 그 결과 공간으로 시각화되는 장면들을 순간순간 포착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방동 공간부의 프로그램은 비활성화된 우사달로의 장소성을 드러냄으로써 이곳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공동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작품들이 특별했던 경험들을 포착하여 물체화되는 것으로 작동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방문자나 다른 주민들과 전신의 공예품을 공유하여 장소성의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상학적인 인터벤션이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물리적으로 이것이 어느 지점에 적용해야 하는지 또 그것의 방향성을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분석 바탕으로 진행을 한 모습인데 먼저 역사적으로 현재 우사달로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한 다음 흐름의 방향성이 어때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우사달로의 역사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보시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흐름 코어입니다. 우사달로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지표와 공간의 지표를 연결하여 바라본 다이어그램으로 분석 결과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지표가 서로 1대응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엮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어 중앙에 여러 그물망이 연결되어 관계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저는 그물망이 많이 걸릴수록 어떤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가는 메인 가중치로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각각의 그런 가중치들이 얼마만큼 다른 레이어들과 연관되고 중첩되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흐름 가중치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각 레이어별 발생한 사건들을 노드로 분석한 결과 결과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에 이제 가장 많은 가중치가 걸렸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내부인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 형성과 사람들의 만남 또 상호작용이 이제 역사상에서의 흐름을 형성하는 중요한 가중치로 작용하였으므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우사달로에서의 공간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공간의 폭이 다양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공간 구성이 만들어짐으로써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교차로나 변칙적인 공간이 필요하였음으로 알 수 있고, 또 자연 요소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공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인 바람을 통해서 즉 바람의 어떤 베르누 효과를 통해서 변칙성과 융통성을 보강할 수 있다라고 도출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변칙성과 융통성을 발생시키는 지형적, 자연 요소적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점과 가장 덜 나타나는 지점을 추적을 함으로써 기존의 단절된 우사난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축적 개입을 실현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찾고자 하는 지점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변수로 만들어진 거름망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거름망은 크게 6가지가 존재하고, 지형에 관한 거름망인 교차로 수, 골목의 폭, 프로그램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또 반면에 바람에 대한 거름망의 경우는 바람길의 폭, 또 바람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율 구, 이에 반응하는 바람 변화율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특히 바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르누 효과에 근거한 바람의 크기의 변화를 도입하여 건물의 폭이나 높이, 도로로 만들어지는 바람 터널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구성된 거름망들을 컨텍스트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어레이를 시켜놓고 왜곡을 시켜서 가장 아래로 당겨지는 지점을 파악하여 최적점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겨진 결과물을 반대로 뒤집어서 가장 비활성화된 지점도 역추적하였습니다. 찾아낸 두 지점을 통해서 이런 도출한 비활성화된 지점에 건축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활성화된 지점까지 연결시켜서 정체된 우사단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먼저 최적점 같은 경우는 이런 창석주포 방향의 교차로가 많고 그런 아파트 신설 단지와 맞닿아 있는 구간이 가장 최적의 장소였고, 반면에 비활성화된 지점 같은 경우는 이런 한강교회와 도깨비 시장으로 진입하는 이 두 도로 사이의 샛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앙 샛길의 내부에 여유 공간을 중앙 보이드로 도입을 하고, 양 끝에 어프로치를 아래에 있는 그 창석주포의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사이트를 바탕으로 변칙성을 발생시키는 변수들을 좀 더 다운 스케일을 해서 사이트 내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런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 매스 배치의 다양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분석 결과에 따라서 크게 중앙 보이드가 있고 그 주위 매스가 배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배열 방식을 크게 한쪽으로 나열하는 방식, 또 건물 컨텍스트에 맞추어 양쪽으로 배열하는 방식, 또 보이드를 역전해서 보이드의 관계성에 따라 배열하는 방식, 총 3가지로 이런 배치 조합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총 49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배치가 나왔고, 이거의 작업과 병행해서 어떤 시각적인 최적화 작업을 분석을 동시에 함으로써 그중 어떤 공간의 폭이 변칙적인 정도, 교차로가 많은 정도, 동선이 복잡한 정도로 가중치 계산을 진행해서 각각의 케이스를 합산해서 총 8가지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8가지의 결과를 바람의 변칙성까지 도합해서 그런 장의 필터링을 또다시 만든 다음에 가장 아래로 당겨지는 도달하는 좀 더 높은 케이스를 한 가지를 선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사이트 선정 및 매스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흐름과 포착의 추상적인 개념을 공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즉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는데, 그것을 저는 카이로스 폼 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하였습니다. 먼저 카이로스 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크로노와 달리 시각의 개념으로서 각자가 느끼는 찰나의 순간들이 의미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카이로스 시스템은 그 특정한 순간들을 포착하여 시간성으로 재구성하고 공간으로 시각화하여 의미 있는 사건들이 계속 흔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건축적인 인터벤션 개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이로스의 흐름을 보여주는 3가지의 레이어를 도출을 하였는데, 보시는 다이어그램처럼 크게 우사단 장소성의 지층을 나타내는 어떤 대지 컨텍스트,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액티비티, 동선, 그 다음에 이러한 물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어떤 바람의 움직임으로 크게 3가지의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각각 액티비티 플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해서 연속적으로 배열하는 공간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터레인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축물의
컨텍스트가 계속해서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대지의 흐름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서의 어떤 흐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상의 흐르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순류나 역류, 와류 현상들이 영역화가 되고 그 순간들의 이제 변화들이 이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의 디자인 디벨롭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크게 8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경사로에 파라핀을 흘리는 이제 파라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는 이제 대지에 이런 파라핀을 흘려봄으로써 이제 이런 컨텍스트에 맞게 어느 골목 사이로 이제 흘러내리고 어느 지점으로 끊겨지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대지의 흐름을 파악을 하였고,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끊어진 흐름이 계속 흘러가도록 조율을 하기 위해서 터레인을 이제 파내는 그런 대지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대지 계획의 결과 새롭게 형성된 이 대지 지형에 이제 바람의 흐름이 변화가 되면서 그 어떤 바람의 가로지르는 그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이 중앙의 4개의 역할인 어떤 인공 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터레인 플로우와 윈드 플로우에 의해서 대지 계획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앞서 도출한 그 메스 스터디에서의 그 최적화 과정에서 나온 그 4개의 배치에 근거해서 이제 이 4개의 배치를 또 가로지르는 바람의 플로우에 맞게 형태화를 하고 쪼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태화된 공간 구성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입을 시켜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해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프로치가 되고, 이런 서큘레이션 B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로로 이제 이런 어프로치들이 중간에 만나는 4개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 대지를 기준으로 이 어프로치들의 관계가 이제 내부 보이드 공간과 내부 공간, 그리고 위에 있는 랜드스케이프 위에 있는 공간들로 서로 엮이면서 복합적인 그런 경상 구획이 만들어짐으로써 좀 더 유동 인구나 액티비티 플로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어떤 다양한 공간 구성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입시켜서 동선을 짜고, 그 다음에 형성된 다이어그램 시나리오와 바람의 특성이 서로 연동돼서 두 흐름이 연동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특히 제가 앞서 설명드린 어떤 순류와 역류, 와류 같은 그런 특성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경사를 조율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런 공간 구성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이제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3가지의 큰 흐름이 서로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현상 자체를 이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스킨과 공간 구성 스트럭처로서 이제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최종 메스가 이제 시각화된 로봇을 통해서 이제 건물의 벽체와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중요한 이제 가장 메인 핵심 프로그램인 이 공간로의 단면에 대한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이 공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대지라는 4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공간감을 지닌 지하실과 지상으로 경사로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공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공예품들이 전시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방실로 경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유도가 됩니다. 또한 공예품을 소장할 수 있는 판매 또는 휴게시설이 별도로 배치가 되고, 각각의 이제 보이드를 4개로 한 루버의 배열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모든 전실이 연결되고 동선과 흐름,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을 시각적으로 파라메트릭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이트 플랜을 볼 때도 알 수 있듯이 이런 건물의 틈새에 의해 발생하는 어떤 바람의 플로우와 이런 인공 대지에 의한 터레인의 플로우, 그다음에 사람에 의한 액티비티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매스들이 분절이 되고, 형태적으로도 흐름에 의해서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는 이제 평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면도에서도 그런 다양한 레이어의 그런 플로우들이 이런 루버의 파라메트릭한 연결에 의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시각화되고 시스템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